네, 그럼 지금부터 제2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사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전표 입력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수기 입력 방식이고 두 번째가 엑셀 업로드 방식 그리고 세 번째가 스크래핑 방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수기 입력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화면을 열면 메뉴 화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별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화면 상단에 있는 매출 매입 유형 탭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유형 탭을 잘 활용해서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력 작업 기간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입력 작업 기간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렇게 기간을 설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월이나 특정한 날짜까지 지정해서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지금은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변경을 누르면 이렇게 뭐 1월만 넣으면은 이제 1월만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 여기에 날짜까지 넣으면 1월 31일이다 그러면 1월 31일까지 지정을 해서 이제 날짜를 입력할 필요 없이 나머지만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면의 상단부는 매출 매입 거래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매출 매입 유형을 입력하게 돼 있죠. 유형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품목과 수량 단가도 이제 입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급가액과 부가세, 그리고 공급처는 이제 거래처를 말하는 건데요. 거래처를 입력할 때 거래처 코드를 알고 있으면 거래처 코드 안에 직접 입력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요. 거래처 코드를 모를 때는 이제 검색을 해서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F2 검색을 눌러서 상호나 대표자명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자, 1월 31일에 지금 수출이 아니라 매출 과세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에 제품 매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이제 부가세가 10%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자,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데 만약에 맨 위에 있는 세로 산업이다 그러면 코드가 108번이니까 여기서 108번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해주면 가장 간단합니다. 세로 산업을 찾아냈죠. 근데 세로 산업을 하고 싶은데 코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서 위에 있는 도움 코드를 이렇게 누릅니다. F2 코드를 눌러서 여기 검색 창에서 세로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세로 산업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확인을 누르면 세로 산업이 선택이 됩니다. 또는 다른 방법은 여기 코드 안에서 바로 그냥 세로라는 글자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세로가 들어간 거래처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세로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회사가 없어서 이미 등록된 거래처가 아니라 신규 등록을 해야 되는 거래처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바로 신규 등록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신규 등록을 눌러서 어떤 회사 이름을 눌러서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랑 입력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거래처가 새로 등록이 됩니다. 등록을 했는데 보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비워져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하단을 보시면 여기 공급처에 커서가 가 있을 때 이 화면의 하단을 보시면 공급처 등록 정보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뭐 대표자나 업종을 입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입력을 하면 거래처 등록에 다 반영이 됩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이렇게 거래처 코드를 모르는 경우에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여부와 분계 유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전자세금 계산서 여부를 선택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화면 하단에 왼쪽을 보면 전자세금 계산서인 경우는 1번을 입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자발행분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1번을 누르면 이렇게 전자가 여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계를 하는데 분계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위에서는 분계 유형만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하단에 분계 부분이 표시가 되는데, 유형은 또 이 화면 하단 왼쪽을 보면 현금 분계는 1번, 외상은 2번, 그다음에 혼합은 3번, 카드는 4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외상으로 분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2번을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유형이 외상으로 뜨면서 하단에 아까 환경 등록에서 외상일 때 우리가 어떻게 분계하라고 미리 세팅해 놓은 그 계정 과목으로 바로 이제 자동 분계가 됩니다. 그래서 외상일 때는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오도록 환경 등록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변에는 지금 상품 매출을 하도록 여기 지금 이렇게 세팅이 돼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게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매출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제품 매출 계정 과목으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계정 과목 코드를 알면 이렇게 바로 계정 과목 코드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계정 과목 코드를 모른다 그러면 여기서도 코드 도움을, 위에 코드 도움이 있죠. 코드 도움에서 제품 매출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서 이렇게 분계 계정 과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교재에서 이제 그런 설명들이 쭉 있고요. 아까 환경 등록에서 이렇게 제품 매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나 외상 또는 혼합 이런 분계 유형을 선택을 하는데, 혼합인 경우에는 어떤 전형적인 분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분계를 차변 대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혼합이라는 유형을 선택을 해서 원하는 분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고정자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좀 복잡한 분계일 때 선택을 하고요. 4번 카드 분계 유형은 카드 매출 또는 카드 매입일 때 그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거래처를 이제 카드로 선택하고 싶을 때 카드 유형을 선택을 합니다. 자, 지금 카드 분계 유형을 선택한 이제 화면인데요. 자, 카드 매출을 입력을 하고 이 카드 매출이 세로 산업한테 카드로 매출한 거지만 이 밑에 하단 부분을 보면 이 분계 유형을 카드라고 선택했을 때 이 거래처를 보시면 이 제품 매출이나 부가세 예수금의 거래처는 세로 산업으로 자동 반영이 되지만 이 미수금에 대한 거래처는 이 중간에 내가 신용카드사를 어떤 거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신용카드사를 거래처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 산업 입장에서는 이제 결제를 다 한 것이고 우리 회사에서 받아야 될 거는 이제 신한카드로부터 받을 미수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처가 등록되는 것이 맞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추가라는 유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신용카드사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신용카드 매출이나 신용카드 매입일 때는 이 신용카드사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 신용카드 매출인 경우에는 뭐 신용카드 카드사별로 신용카드 거래처 등록을 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신용카드사별로 내가 미수금 관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에는 그냥 매출 신용카드사 전체를 하나의 거래처로 잡아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면 하단에 전표 부분에는 이렇게 계정 과목과 적요, 그리고 거래처, 그다음에 금액 등이 이제 표시가 되고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지금까지 화면 이제 상단 거래 입력과 하단의 전표 입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여기 가장 위에 있는 여기 기능키 F3, F8, F11 이렇게 쭉 기능키들이 있죠. 이런 기능 버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복사하라는 F4 복사 기능 버튼인데요. 이 복사를 누르면 전표가 내가 원하는 날짜로 복사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월 5일에 임대료 100만 원을 입력을 한 다음에 이거를 2월 5일로 복사를 해서 뭐 금액이랑 거래처가 똑같으니까 그냥 복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거래를 선택을 한 후에 복사 기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복사 창이 뜹니다. 여기에 내가 몇 월 달로 복사할 건지 월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여기랑 같은 날짜 2월 5일로 내가 2월 다른 날짜를 하고 싶으면 날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2월 5일에 똑같이 100만 원짜리 임대료 세금 계산서가 이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종이 세금 계산서는 요즘 사실 별로 없어졌는데 임대업자들은 여전히 종이 세금 계산서 발행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임대료는 이제 거의 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일단 한 장만 입력을 하고 1월 입력한 다음에 2월부터 6월까지는 이런 복사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복사 옆에 역삼각형이 있는데 이 역삼각형을 눌러보면 이렇게 많은 기능 버튼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동은 어떤 거래를 1월 5일에 있던 거를 나는 1월 10일로 이동하고 싶다라고 하면 1월 10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전자 일괄 변경이다. 그러면은 전자로 입력하지 않은 거를 전자로 여로 표시를 해준다던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표시를 변경할 수 있는 거고요. 분계 일괄 변경은 분계 유형을 뭐 현금에서 외상으로 또는 외상에서 카드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내가 선택한 데이터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과세 유형도 일괄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의제료 일괄 변경도 내가 면세 매입 계산서를 입력을 했는데 이게 의제료 공제 대상이다 라고 할 때는 이게 공제 대상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일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세 계산서 건을 이렇게 4건을 입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4건을 전부 선택을 한 후에 아까 기능 버튼에 있었던 의제료 일괄 변경을 누르면 이런 도움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서 1번 의제 매입이라는 걸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공제 세율은 환경 등록에서 내가 108분의 8로 입력을 해놨으면 이게 자동으로 뜨고요. 만약에 공제세율이 이게 아니라 다른 거다라고 하면 여기서 공제세율을 바꿔주면 바로 바꾼 공제세율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변경 실행을 누르면 이렇게 아래 분계가 바뀌는데요. 면세 계산서인 경우는 원래 부가세 대급금이 입력되지 않죠. 부가세 대급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의제 매입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변경해주면 아까 108분의 8에 해당하는 요 세금, 그 세금 금액이 여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계가 되고 부가세 대급금만큼 원재료에서 자동으로 금액이 차감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능 버튼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F6 검색이라는 기능 버튼이 있는데 이것은 메인 매출 자료 입력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입력돼서 저장돼 있는데 그중에 내가 어떤 것들만 좀 검색을 해서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뭐 거래처 코드를 검색해서 그 거래처만 본다든가 또는
어떤 계정 과목만 찾아서 본다든가 또는 내가 복사해서 왔던 전표들만 골라서 보고 싶다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내가 그 원하는 그런 거래들만 쭉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검색 옆에 역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중복 검색이나 대차차의 검색이 가능한데요. 중복 검색은 중복 검색의 활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중복 검색을 하라고 누르게 되면 중복된 전표 리스트가 이렇게 뜹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복을 체크하는 조건을 내가 중복 검색할 때 이제 설정할 수 있는데 날짜와 과세 유형 그리고 거래처, 공급가액, 부가세 이 모든 게 다 일치했을 때 중복 전표로 조회해라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일자와 유형 거래처까지만 똑같으면 중복으로 체크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 전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입력해야 되는데 잘못 2번 입력했다라고 할 때는 하나를 삭제해 주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과거 데이터 보기라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래를 선택한 후에 여기 과거 데이터 보기를 누르면 과거에 전기 또는 단기에 이 거래처로 이미 입력이 돼 있던 거래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입력할 때 좀 참고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간편 집계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 가운데 보면 F11 간편 집계라는 게 있습니다. 간편 집계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이제 입력되어 있는 지금 이게 2월이면 지금 6월에 대한 매출 매입의 집계, 입력된 집계가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1월부터 6월까지 반기에 대한 집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인 경우에는 반기 집계가 나오고 법인인 경우에는 분기 집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할 매출과 매입이 지금 현재 얼마 입력되어 있는지 여기서 간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편 집계 우측에 있는 이 역삼각형을 눌러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뜹니다. 숨어 있죠. 여러 가지. 아까 탭하면 설정은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고요. 이게 예정 누락분 그리고 뭐 가산세, 의제 재활용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예정 누락분은 어떤 때 사용하냐면은 자, 이번에 확정 신고를 하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예정 신고는 이미 했죠. 근데 확정 신고를 하다 보니까 예정 신고 때 미처 입력하지 못한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럴 때는 예정 신고를 꼭 수정 신고할 필요가 없이 예정 신고 누락분이라는 것으로 해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3월 10일자가 하나가 누락이 됐다. 그러면 일단 3월 10일자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건에서 그 입력한 건에서 예정 누락분이라는 요 기능 버튼을 누르면 요 팝업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확정 신고 개시 연월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월 10일 거면은 확정 신고 개시 연월은 4월 1일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4월 1일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법인인 경우에 4월에서 6월까지 신고하는 신고서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이게 자동으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3월 10일인데도 4월부터 6월까지 신고서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탭화면 설정이나 가산세 입력 이런 것들도 아까 그 기능 버튼 안에 있는데 자, 가산세 입력이라는 걸 누르면 이런 팝업 창이 뜨는데요. 자, 여기에 가산세 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0인데 가산세가 뭐 1번 지연 전송이다. 그러면 여기 1번이 선택이 되면서 0.5% 가산세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3번이 입력돼 있는데 3번은 지연 발급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지연 발급 가산세가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 계산된 가산세는 신고서의 가산세란에도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전자세금 계산서인 경우에 지연 전송이나 미전송 또는 지연 발급, 지연 이런 것들이 홈택스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 전송된 날짜라든지 발급일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가산세를 계산해서 반영을 해주는데 수정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지연 발급이나 뭐 미발급 이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정세금 계산서를 좀 늦게 수정을 했다고 해서 가산세를 적용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적용을 해 놓는데 여러분들이 꼭 가산세가 적용된 건은 들어가서 이게 수정세금 계산서라서 이거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걸 가산세 없음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게 고객이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의제 재활용이라는 것도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의제 재활용으로 변경하는 기능 버튼을 봤었는데 한 건씩 변경할 때는 이렇게 여기에서 의제 재활용을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한 데이터나 정기분 전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위에 보면 삭제한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삭제한 데이터가 있는지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여기 삭제한 데이터가 이만큼 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일종의 휴지통 개념으로 휴지통에 있어서 실제 신고서에 반영은 안 되지만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 위에 휴지통 비우기로 영구적으로 삭제하지 않는 한 내가 다시 이거를 복원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자 맨 밑에 있는 6월 카드 매출 100만 원 이거는 다시 복원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선택해서 데이터 복구를 누르면 이게 다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반영이 됩니다. 이런 기능이고요. 휴지통을 비워버리면 이 데이터들은 이제 영구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분 전표라는 기능 버튼이 있었는데 정기분 전표는 지금 2018년 4기인데 내가 2017년 전표에서 뭐를 좀 보겠다라고 할 때는 2017년 전표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전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2017년에 있는 전표 중에서 내가 이번에 복사를 해서 2018년으로 좀 가져올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바로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카드 매입이 있죠. 이 카드 매입을 내가 복사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이걸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복사를 누릅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로 복사할 건지 이거를 해서 확인을 누르면 전기에 있는 데이터도 내가 단기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자, 전기 거를 불러오는 기능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수기로 입력하는 방법과 기능 버튼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사례를 한번 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